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단지 바닥 때문에. 네, 단순한 바닥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제 성공 신화의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문화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36살의 뉴욕 출신으로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대표를 맡고 있죠. 제게 효율이란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완벽함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고요. 주변에서는 저를 차가운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감정보다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던 회의실. 저는 임원들과 분기 성과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가죽 의자에 앉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클레어, 한국에서 온 제안서 봤어? 마케팅 이사 제시카의 질문에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쪽 비즈니스라면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으니까요. 이전에 일본에서의 불편했던 경험이 제게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던 겁니다. 제시카는 태블릿을 제 앞에 놓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업하면 우리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아시아 시장에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3개월 정도 서울에 체류하면서 직접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내가 서울에 가? 3개월이나? 불가능해요. 여기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 리사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사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죠. 하지만 한국 문화에 관해서라면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리사, 나 서울로 파견 가게 됐어. 3개월이나.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리사의 환호성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대박. 클레어, 내가 한국 가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말해줬잖아. 한국은 일본이랑 달라. 특히 주거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사, 아시아는 다 비슷해. 좁고 덥고 번잡스럽잖아. 내 맨해튼 펜트하우스와 비교할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리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어,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한국 아파트에서 지내봐. 특히 그 바닥. 온돌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저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바닥이 뭐가 중요하다고?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세계 최고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요? 다음 날 저는 제 아버지 로버트 윌리엄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테랑 기업가인 아버지는 항상 전통적인 미국 가치를 중시했죠. 클레어, 말도 안 돼. 네가 왜 아시아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해? 미국식 비즈니스가 세계 표준이라고. 그들이 우리한테 배워야지.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저도 사실은 아버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아버지, 저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마 그곳에서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짐을 챙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3개월만 견디면 돼. 그래프와 수치만 보고 일에만 집중하자. 문화 차이 같은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아시아는 다 비슷하니까. 제 머릿속은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절차가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얼굴 인식 기술로 입국 절차가 순식간에 끝났고 공항 내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를 도왔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제 고정관념과 맞지 않는 광경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클레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놀랍게도 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리사? 너 여기서 뭐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친척들이 많잖아. 마침 휴가 냈거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리사, 좋아 보이긴 하지만 공항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어. 본질은 아시아라고. 리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체험해봐. 내가 내 숙소까지 데려다 줄게.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도시 곳곳에 푸른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기가 강남이야. 네가 머물 아파트도 이 근처야. 리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실내는 어떨지 모르잖아. 아시아 특유의 불편함이 있을 거야. 마침내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로비, 24시간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초고층 타워였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제 숙소가 있는 27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가 순간 제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리사의 제안에 따라 맨발로 서자 더욱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발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야, 클레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바닥 아래로 물이 흐르면서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거야. 이제 중앙난방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더욱 효율적이 됐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죠. 미국에서는 바닥은 그냥 바닥이야. 춥고 딱딱하지. 우리는 슬리퍼를 신거나 양탄자를 깔아. 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야. 한국에서는 바닥이 집의 중심이자 가족의 중심이지. 바닥에 앉고 눕고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편안함이 중요해. 그날 밤 리사가 떠난 후 저는 아파트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온도, 환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온기가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평소 겪던 천식 증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매일 아침 기침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호흡이 편안했습니다. 신기하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는 일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은 기본이고 도서관, 카페, 어린이집,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설들이 전부 주민들을 위한 건가요? 저는 안내를 해주던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요시합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뉴욕의 제 아파트는 비싸고 럭셔리했지만 이런 커뮤니티 개념은 없었죠. 이웃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미팅도 예상외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효율적이었죠. 윌리엄스 대표님, 저희는 단순히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협업하고 싶습니다. 강 이사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식 방식을 강요하려 했지만 그들은 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원했던 거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고 불현듯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뭘 몰랐던 거지? 처음으로 저는 제 맨해튼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차갑고 삭막한 공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급 대리석 바닥은 항상 차가웠고 중앙 냉난방 시스템은 건조한 공기만 내뿜었죠. 여기서는 바닥부터 따뜻함이 시작되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클레어, 거기는 어때? 불편하지? 빨리 돌아오고 싶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아파트 시스템이 놀라워요. 바닥 난방이 있는데 정말 혁신적이에요. 화면 속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닥 난방? 무슨 소리야? 미국식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말했잖니. 네가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저는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대답을 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진실을 보게 된 것일까요? 한국 생활 두 번째 달, 저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며 하루를 시작했죠. 따뜻한 바닥 위에서 요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아닌 온돌 위에서의 스트레칭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뉴욕에서 계속되던 천식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죠. 피부도 덜 건조해졌고 아침마다 생기 넘치는 상태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어. 훨씬 건강해 보여. 어느 날 화상회의에서 뉴욕 동료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죠. 한국 파트너들과의 프로젝트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어느 저녁 리사와 함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봐. 이제 한국 어때? 리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정할게. 내가 완전히 틀렸어. 이곳은 혁신적이야. 특히 이 온돌 시스템.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근데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스마트 시스템과 커뮤니티 감각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험을 그저 추억으로 남기지 않겠다고요. 제가 배운 것을 미국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건설사와 건축 엔지니어들을 만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지식을 공유해 주었고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에너지 소비량, 건강상 이 점까지 철저히 분석했죠. 윌리엄스 대표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지혜예요.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이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김 엔지니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고 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3개월 후 뉴욕의 맨해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낀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창문과 호화로운 가구들이 있었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었나? 중얼거리며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자극했고 밤새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했을 때 그도 차가운 바닥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최고의 주거 환경일까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건 맨해튼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야.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삶의 질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전통적인 미국식 가치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건설사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비전을 설명했죠. 뉴욕 최초의 한국식 온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스마트홈 시스템과 커뮤니티 중심 설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그들은 흥미로워했고 곧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투자자 조나단 밀러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클레어, 미친 짓이야. 미국인들은 절대 이런 아시아식 주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항상 미국식 시스템을 고수해왔고 그게 최고야. 저는 더 이상 이런 편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당신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투자자들을 모으고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맨해튼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아파트, 커뮤니티 중심 설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한국에서 경험한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예약 대기자 명단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의 따뜻함에 감탄했고 공간의 효율성과 커뮤니티 감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미래형 주거의 시작이라고 보도했고 부동산 업계는 이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극렬히 반대했던 조나단조차 투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인정할게. 내가 틀렸어.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우리 함께 이 사업을 확장하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삶까지 따뜻하게 만들 줄은 몰랐겠지? 이 성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확산되었고 온돌 기반 스마트 주거 단지는 북미 전역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이제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완공된 온돌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발을 벗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구두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으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희 사이의 모든 갈등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것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나는 평생 한 가지 방식만 고집했는데 넌 변화할 용기가 있었어.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온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주거 솔루션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작은 모델하우스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브스지는 저를 주거 혁신의 선구자로 소개했고 타임지는 동서양의 지혜를 융합한 비즈니스 리더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클레어 덕분에 우리 아이의 천식이 좋아졌어요.
온돌 바닥에서 자고 난 뒤로 요통이 사라졌어요. 이웃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외로움이 줄었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따뜻한 바닥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리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 온돌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그땐 비웃었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바닥의 온기 하나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저는 맨발로 온돌 바닥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이 밝아오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줍니다. 서재에 앉아 한국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마친 후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서 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어제는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도 자연스럽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실을 걸어다니며 손주들과 놀아줍니다. 클레어, 내 덕분에 내 노년이 따뜻해졌구나.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포브스 표지와 함께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리사가 선물해준 한국 속담이 쓰인 캘리그라피죠. 모든 지혜는 세상 어딘가에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찾아낼 용기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